예, 이게 현재 저의 주식 잔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가장 최근 영상에서 본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주식 자체의 움직임으로 오르고 내리고 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새로 구매한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첫 번째 계좌죠. 이사 계좌.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변동 없이 들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원래 1% 넘게 이익이 나고 있었는데 1% 정도 하락해가지고 제자리로 왔고요. 뭐 맥쿼리 인프라도 뭐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주식도 뭐 특별히 움직이는 게 없고요. SK텔레콤이 조금 떨어졌는데 뭐 이만큼 구매해서 별 의미 없고요. 뭐 두 번째 계좌에서 이 정도 손해가 나고 있는데 사실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나 뭐 맥쿼리 인프라 이익이 나면 SK텔레콤 물타기 해가지고 수익을 낼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얘기예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한 뒤로 7% 정도가 하락했어요. 제 생각이 여지없이 틀린 거죠. 예, 여지없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배웠습니다. 아, 주식이라는 게 뭐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아무 의미 없구나.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보고서 투자하는 건데 차트로 어떤 움직임을 분석한다는 게 사실 맞을 때도 있지만 여지없이 틀릴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차트 분석을 하면서 뭐 여기까지 오를 것 같다. 여기는 지지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어 거의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가 예전에 맥쿼리 인프라는 정확히 맞았죠. 제가 매도한 다음에 뭐 조정이 들어갔고 그 뒤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가 뭐 단기적인 고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 같다. 그 분석은 맞았는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7%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 나와서 뭐 고가놀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전고점을 깨길래 여기서 매수를 한 건데 그 뒤로 뭐 고점을 뚫고서 올라가기는커녕 제가 얘기했던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향후에 이 주식이 여기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쨌든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한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가 얘기하니까 네 반대로 하니까 돈 번다. 그거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틀린 게 사실이고 이런 분석이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냥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 개 종목을 몰빵하는 걸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개 종목을 한 번에 비중을 크게 실는 거를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그런 거를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제가 예측했던 거 여지없이 틀렸고 이렇게 간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전혀 모르니까 분할 매수와 물타기로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이 주식 투자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무엇을 한다 한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밸류에이션 평가해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퍼가 얼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적정 주가는 얼마니까 거기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 자, 도대체 언제요? 그러니까 언제 오르냐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매수해서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를 차트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틀렸죠.
근데 이게 내일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니까 현재 시점에는 분명히 틀렸을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 근데 미래 시점 어디로 가면 성공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정말로 단타로 뭐 몇 분 만에 치고 빠져나오는 거 아닌 이상 나머지는 여러분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인 건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장기적인 거. 왜냐면 돈 잘 버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로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ROE 같은 거죠. 그런 걸 봐서 얘는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예, 그 정도밖에는 사실 장기적인 흐름을 거의 예측할 수 없고 나머지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 정도의 주가 움직임은 세력 아닌 이상은 거의 이상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밸류에이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밸류에이션을 하던 뭐 어떤 전문가를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던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주가를 맞춰요? 정말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지 밸류에이션 다 거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목표 주가가 얼마니 뭐 향후에 얼마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답은 그래서 손절하지 않고 물타기 하는 것밖에 없다. 그 생각입니다. 손절하지 않고 물타기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S&P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S&P 500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제 예측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저를 따라서 혹시나 비중을 실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 사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어떤 주식을 샀다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일부 구독자님들이 괜찮아 보인다. 나도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지금쯤 저와 비슷한 뭐 5%에서 6%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분들께 제가 괜히 방송을 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의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무한 배터리가 나한테 사기칠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제가 샀다고 하니까 나도 뭐 물타기로 대응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도의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어떠한 종목을 사든지 간에 뭐 제 돈으로 제가 산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맞았네, 틀렸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왜 샀는지도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그 주식 왜 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왠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주식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리딩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방송들은 맨날 사기치는 것 같으니까 적어도 무한배터리 저놈은 말하는 어떤 본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사기칠 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제 따라서 한번 사보겠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랑 반대로 하시는 게 오히려 돈 벌 길이고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사시면 아마 단기적으로 손실을 감내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를 따라 사시지 마시고 저는 어차피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같이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뭐 주식을 따라 샀다가 뭐 물리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일은 없지만 그냥 도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도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명 정도 정말로 주식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손실에 겁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겁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 찍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진남님, 따라서 샀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너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누가 널 따라서 사냐, 6억 잃은 사람 걸 누가 따라서 사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제가 했던 얘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따라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손실 났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 얘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